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목 썸네일이 조금 생뚱맞죠? 대사는 이 인간 왜 맨날 대공황 폭삭을 얘기하나. 그래서 제가 욕도 엄청 많이 얻어먹고 있고요. 네, 아마 태어나서 최근까지도 무지막지한 쌍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문제는 땡땡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왜 자꾸 제가 위기니 폭삭이니 대공황이니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자꾸 제가 저거 하는지 뭐 잠깐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 변명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좀 봐주시고,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금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간략한 영상으로, 예전에는 좀 길게 올려드렸었는데 요즘에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제 채널 보면 뭐 동영상도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에도 제가 좀 긴급하게 이런 것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미국에서 가장 길었던 경제 위기입니다. 한 10년간에 걸쳐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1870년대와 189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지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월스트리트 폭락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1933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회복이 됐는데 무려 한 10년간에 걸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공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지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무 시간이 줄었다. 그래서 시간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자 은행에서 돈을 뺐고, 그리하여 도산되는 은행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지금 어제 제가 어제가 아니죠. 파산 시대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은행의 어떤 파산이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대공황 피해자들은 기업 및 국민 총망라됐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의 90%가 뭐라고요? 배급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랬습니다. 이게 대공황이고,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채. 아까 땡땡이야. 그게 뭐냐?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그거에 의한 폭락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재고 누적, 그래서 촉발했던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때 대공황 시대 바로 이전을 뭐라고 그러냐? 광란의 20년대라고 합니다. 진짜 흥청망청. 지금과 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촉발이 될지, 그러면 현재 대공황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10년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된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이제 부채 폭발에 의한 대공황 시대가 이제 접어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이 민스키 모먼트라고 해서, 자, 미국 경제학자가 제시한 이름으로, 자, 과도한 부채로, 자, 경기 호황이 끝나고, 지금 현재죠? 엄청난 부채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 능력 악화로 지금
파산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건전한 자산까지 팔기 시작하며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며 금융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민스키라고 한다. 하이 민스키 모먼트.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은행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어 건전한 자산까지 팔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시점인데, 예,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융시장이 호황기에 있으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이게 뭐죠? 파생 상품입니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금융시장이 탄력을 받아 규모가 확대되고 자산 가격도 증가한다. 그 이후에 수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채 상환의 불안이 더 커지게 되면서 긴축이 되고 떨어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하이 민스키 모먼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건데,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거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그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 다다랐다가 지금 폭락을 하고 반등 주고 자, 부정을 하고 내려오는 이 그림대로 그대로 버블들이 다 뭐죠? 붕괴가 됐습니다. 부채죠, 부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자, 이 대공황 상황이 이제는 미국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행된다라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제 지표를 판때기로 딱 보시면 자, 문제는 뭐냐면 부채입니다. 자,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이 왜 문제냐? 국내 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고 부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래서 지금 그럼 중국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미국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보실 게 이제 물가하고 실업률이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이제 금리는 이거는 이제 항상 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물가는 쉽지가 않아요. 잡기가. 그래서 지금 인도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가와 실업률 이런 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본이 안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일단 중국도 위기가 있고 유럽은 지금 망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다. 미국만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별로 건전하지가 않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파산 행렬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 특히 은행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로 지금 들어가는 초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급격히 하는 바람에 모든 자산 시장의 어떤 위축이 상당히 센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금리 인상한 다음에 침체, 금리 인상한 다음에 침체, 금리 인상 후에 침체, 다 침체였죠. 그런데 이번에 침체가 들어가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지금 중국 망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벌써 망했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얼만큼 빚을 많이 졌냐? 이 정도로 8조 달러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부채가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잘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작동이 돼서 무너질지는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버핏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시가총액과 미국 GDP입니다. 그 전에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요게 GDP고요. 초록색이.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살짝 벗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폭락을 했죠. 큰 변동이 없었어요. 여기서도 살짝 벗어났다 폭락을 했는데 이번엔 너무 벗어났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정 어디까지 들어와요? 여기 초록색에 있는 GDP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러면 무지막지한 폭락이죠. 이게 뭐냐면 팬데믹 여기 저점까지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폭락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에 그러면 그 이상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매일 보여드리는 거 이거 시가총액 비율 고점 대비 반 100 정도까지. 그래서 요거로 보면은 2013년경 주가까지 갈 것 같고요. 앞으로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요겁니다. 네, 거품을 만들었고 자 10년 동안의 광란의 1920년대 그리고 폭락의 30년대 이렇게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경제가 회복을 못했죠. 주가를 보니까 폭락 이후에 살짝 그 반 정도밖에 못 왔고 다시 한번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앞으로 진짜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 상황 나스닥입니다. 좀 비슷하죠? 네. 보면 똑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10년의 광란의 상승이 있었고 다 폭락을 했죠. 이때는 주식만.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저점으로 해서 20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코인도 그렇고요. 자, 주식 거품이죠. 확실하게 거품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도 문제예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채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코인 완전 무너지고 자, 주식 이제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소위 선진국들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살벌한 얘기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자체 디폴트, 특히 영국 이런데 유럽 지금 심각하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대공황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대공황이에요. 그게 지금 목전에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뭔가 낌새가 안 좋네. 그러면 어이구 준비를 좀 허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철저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준비가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하고요. 현금.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주장하는 실물 금은 이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크게 무리 없이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고점이 언제냐 2011년이니까 2021년인가요 고점이 22년이라고 그러고 10년 지나면 32년까지 2032년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의 그 시기를 거쳐갈 것이다. 이때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엄청난 광란의 닷컴 버블 이후에 반등이 안 왔죠. 반밖에 안 왔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여기 내려오고 어디서 멈출지 모르지만 내려오고 딱 반등 주고 지금 이럴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10년간의 시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0년 근처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왜? 자, 부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빚은 청산을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런데 빚도 안 갚고 그냥 넘어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냥 이렇게 조금만 보고 이 점만 보고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유일한 대안으로 뭐를 말씀을 드리죠? 금을 얘기합니다. 금은 배신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돼요? 이런 환난의 시기가 오면 유일한 금융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소량씩 조금씩 모으자고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그래서 미리미리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으면 이런 폭락 시기에 우리는 좀 어떻게 한다? 견딜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그 시스템 붕괴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돈을 푸는 이런 상황들이 또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부채 청산이나 디레버리징을 감소 안 하고 그 다음에 대공황을 감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돈을 만약에 푼다라면 하이퍼로 갑니다. 예, 지금도 막 죽겠는데 물가 때문에 하이퍼가 뭔지 아시죠?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입니다. 예, 커피 한 잔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이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찍어내니까.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경험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커피 한 잔에 100만 원.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걸 걷고 있죠. 닭 한 마리에 리아카, 한 리아카. 그래서 자, 연준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 하이퍼까지 고려해서 자, 현금을 준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명줄 금과 은을 준비하자. 결국엔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예요. 부동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쪽에 공부가 안 돼 있어 갖고요. 여러분들 몇몇 그 부동산 채널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혹언날 제가 대공황 얘기하고 폭시황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왜? 그 분위기가 너무 똑같아요. 이때 1929년과. 맞죠? 뭔가 큰 일이 한번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 광란의 1920년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광란의 202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시대가 이제 접어들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시라. 이거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앞으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무지막지한 일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뭐다? 뭐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자꾸 대공황 폭삭만 얘기하냐.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걸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거죠.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고 많은 정보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진짜로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폭탄은 터진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 대비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에서 썸네일도 살짝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영상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대산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